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하와이오 재활의학과의 김인종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방아쇠 휴지의 비절개 수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절개 수술법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방아쇠 휴지도 그렇고 현재 절개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수술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결과도 좋고 그렇게 나쁜 수술법은 당연히 아닌데요. 그 문제는 이 그 환자분들이 손을 바로 쓰시기가 좀 어렵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밥을 제거하는 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동안은 손을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 좀 힘들다. 요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절개 수술 흉터 그리고 인제 비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바늘 구멍이 2개 정도만 남게 되는 이런 수술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비절개 수술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도 절개가 크진 않지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고 나면은 좀 통증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비절개 수술을 하시게 되면 간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거의 다 비슷하시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죠.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진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자꾸 재발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가 손을 많이 쓰면서 생기시는 병이기 때문에 습관이나 직업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재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린 것은 좀 덜한데 손끝이 약간 먹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의 그 병의 경과가 처음에는 저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통증이 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통증이 좀 덜해지면서 이 먹먹한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손이 좀 먹먹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치료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정도가 되시면은 그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절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무서워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절개 수술을 하면은 이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휴가를 내거나 일을 멈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픈데도 참고 이렇게 오래 그 방치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도 인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사 치료는 보통 2회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주사를 맞게 되면 수술하기가 쪼끔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2회 정도 했는데 다시 재발을 하면 거의 그 정상적인 방법 주사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끝이 좀 먹먹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신경이 약간 죽기 시작하는 사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좀 하시는 게 미루지 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비절기로 수술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다음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비절개로 하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방법이 어떻게 절개 없이 그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차라리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인제 비절개 수술은 장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빠른데 만약에 어떤 비절개 수술이 장점이 많은데 절개 수술보다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 쪼끔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리를 좀 아시면 훨씬 더 그 이해가 좋으신데요.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요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이 절제를 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하게 이 아래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바늘구멍이 하나, 둘, 두 개가 좀 남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특수한 와이어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늘만 제거를 하면은 이 와이어가 요렇게 아래쪽으로 요렇게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번에는 이 자르고자 하는 인대 위쪽으로 바늘을 위치시키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같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고 같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늘 구멍은 여전히 두 개만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쪽 끝을 반대편으로 요렇게 잡아서 뺀 다음에 이 바늘을 제거하게 되면 이 그 수술기구 와이어가 이 인대만을 감싸는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에서 가볍게 양쪽을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이 와이어가 인대를 쭉 자르고 나오면서 이 와이어는 최외로 배출이 되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아주 간단한데 당연히 이 특수한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이어의 특성이 이 체내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이 엄청 부드러워야 됩니다. 표면이 많이 부드러워야 되고 부드럽지만 이 장력이 걸린 부분에서만 날카롭게 인대를 잘라주는 그런 특수한 의료기구가 필요한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원리를 한번 보셨고요. 이 절개 수술도 사실 결과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 회복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비절개 수술은 피부 절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과 효과가 상당히 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피부 절개는 없게 되겠고요. 이 마취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그 두 군데 정도만 부분 마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입원을 해서 당일날 퇴원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라도 입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는 그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대기 머시거나 하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드레싱을 해야 되고 이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지 실밥에 문제가 없는지 또 나중에 실밥을 뽑고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 한 4-5회 정도 이렇게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 씻기인데요. 이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3일 뒤면은 손을 바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손을 못 씻는다고 하는 건 사실 온몸을 못 씻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겠는데요. 이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2주 뒤에 실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나 이런 것들이 2주 뒤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비절개 수술을 했을 때도 상당히 결과가 좋은데 보시면 수술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때만 해도 이제 통증이나 증상들이 급격하게 감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과연 이 수술법이 그 다른 문제가 있진 않느냐? 보시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남기지 말고 한꺼번에 절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절제를 해 줘야 되는 인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쪽이 손목 쪽이고 이쪽이 이제 손가락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절개 수술은 이쪽에 피부 절개를 만들고 그 수술용 칼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칼이나 가위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쪽 쭉쭉쭉 이렇게 이제 이 인대를 잘라나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남김없이 한 번에 잘라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를 잘 감싸게 되면은 잘 감싸서 요렇게 잘라나가게 되면은 이 그 수술법 자체가 인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 번에 절제가 가능한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 작은 칼날 같은 것들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인대를 자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약간 이렇게 그 자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르는 동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수술 후에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마찬가지로 이 와이어를 이용한 비절개 수술법은 한 번에 절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보시면 이렇게 수술 직전에 눌려있던 이런 신경들이 수술 직후에 바로 이렇게 펴지는 것들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이 비절개 수술을 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잘라줘야 되는 인대입니다. 인대를 잘라줘야 되고, 근데 보통 초음파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요거는 혈관을 나타낸 건데요. 이 혈관이 대부분은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간혹 이 혈관이 약간 요쪽으로 붙어서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절개 수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 나갔을 때 이 끝에 부분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 이쪽까지 자르다 보면은 이 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혈관은 사실은 이 피부 절개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대 아래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많이 해서 연다고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을 할 때 훨씬 더 위치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 사전에 혈관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거는 이제 수술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와이어를 이용한 그 비절개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간 작은 바늘을 통해서 이 인대와 신경 사이를 벌려주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혈관 같은 것들을 한쪽으로 요렇게 치울 수가 있습니다. 치워 놓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와이어를 예쁘게 감쌀 수 있고 와이어가 이제 이 혈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초음파를 이용하면서 비절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절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와이어가 필요한데요.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용으로 식약처에서 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을 보시면은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피부 절개 없이 횡수근관 인대를 절제하기 위한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의료기기를 실제 환자분들에게 그 사용을 해서 임상 평가를 마쳤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임상 자료가 식약처에 제출이 되었고 식약처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허가 등록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수술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회복이나 효과들이 많이 빠르기 때문에 이 식약처에서도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이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3-4개월 전에 그 절개로 수술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 오른쪽은 그 비절개 수술법으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한 2주, 3주 정도 된 경과된 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뭐 흉터 없이 손 사용하시는데도 무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좀 만족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안심을 하시게 됩니다. 많이 안심을 하시게 되는데 또 이제 궁금해하신 게 그렇다면 이 비절개 수술은 손목 터널 환자분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요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인대를 절제를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느냐. 이 인대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문제가 되지는 않느냐 요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손목에 그 신경이 인대가 두꺼워져서 눌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아주 드물게는 물혹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석회 같은 게 큰 게 있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절개 수술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혹을 빼내거나 석회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 수술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고 초음파를 딱 손에 대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절개 수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인대는 이 인대의 기능은 사실은 우리가 손을 꽉 쥐었을 때 이 엄지 쪽과 이 새끼손가락 쪽을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꽉 쥐는 게 되려면은 보통 한 4주 정도가 좀 지나야 되긴 하는데요. 이 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잘 붙고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나중에 손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손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생기시는 거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궁금해 하시죠. 손은 과연 언제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식당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방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일상생활은 수술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 수술 후 옷을 입거나 뭐 핸드폰 하시거나 컴퓨터 하시거나 이런 거는 바로 가능하고요. 이 절개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정도 있다가 손 씻기가 가능하지만
비절개 수술은 3 일이면은 충분하게 손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뭐 당뇨가 아주 심하신다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한 5일 정도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3일 정도면 충분히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반적으로 절개 방식보다 회복이 좀 많이 빠르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꽉 쥐는 동작은 인대가 좀 회복이 돼서 자리를 좀 잡아야 됩니다. 요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느냐.' 요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무직이신 경우에는 거의 2-3일 정도,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수술하시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일하시고 하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볍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인제 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하신다. 그럼 칼을 꽉 쥐어야 된다. 아니면은 꽃집에서 이렇게 전지가위 같은 거를 세게 쥐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 4주 정도는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 주까지는 최대한 아끼시고 2 주부터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서서히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회복 기간은 환자분마다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쪼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 주까지 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수술하면 증상은 또 금방 좋아지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왜냐하면 인제 뭐 환자분들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써야 된다. 그런 분들은 그렇다 그러면은 2주 정도는 최대한 잘 관리를 해 보시고 괜찮으면 서서히 일을 좀 하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점을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수술 2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회복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일정 같은 거는 그래도 만약에 다시 쉬었다가 다시 뭐 가게를 연다거나 요런 것들은 쪼끔 한 4주 정도 요렇게 좀 시간을 좀 잡고 여유를 두시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4 주까지 걸리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수술하시게 되면은 이게 저리고 아팠던 것들, 괴로운 것들은 보통 1주 안에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많이 좋아지시게 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디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은 신경이 죽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수술은 절개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경을 살려주는 수술은 아닙니다. 신경을 살려주는 수술은 아니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절제를 해서 풀어 줌으로써 그쪽에 압력을 낮춰 주고, 그러면서 인제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쪼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디거나 힘 빠지는 증상이 좋아지는 데는 6 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1년 정도를 보기도 하는데요. 보통 6 개월 이상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제 신경이 손상되시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음. 그리고 인제 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만한 다른 것은 없습니까?"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여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손상이 생겼던 분들은 이 신경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상된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확 좋아졌다가 약간 한 달 정도 됐을 시점에서 살살살살 저림 증상이 다시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이 회복 과정, 그러니까 오히려 신경이 살아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쪼끔 보시면은 점점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인제 절제된 인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인제 환자분들이 살성에 따라 쪼금 다른데, 저희가 인제 피부에 상처가 나도 예쁘게 붓는 분도 계시고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차가 좀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과정도 인대가 다시 붓고 자리를 잡는 일종의 회복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추가적으로 꼭 이렇게 어떤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환자분이 수술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해 보시면은 대부분은 "생각보다 좀 간단하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이게 그 환자분 수술 직후입니다. 지금 요게 바늘구멍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안쪽에서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가 다 절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부분 마취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 쥐거나 펴거나 요런 정도 움직임은 사실은 수술 직후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구멍도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수술 직후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같은 분이신데요. 이 수술하고 열흘 정도 됐을 때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보셨을 때는 바늘구멍도 거의 안 보이고 '이게 수술을 한 게 맞나?'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이시죠. 그러셔서 이 안쪽에서는 인대가 다 잘라져 있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손을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제가 보이거나 그런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꽉 쥐는 것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이셔 가지고 뭐 직업 복귀에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복귀를 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예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방아쇠 수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방아쇠 수지는 좀 등장인물을 좀 바꿨습니다. 보시면은 이 방아쇠 수지는 손을 뭘 꽉 쥐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피아노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가드닝 아니면은 저기 뭐 그 자전거 골프 아니면 뭐 그 일하시면서도 뭘 꽉 쥐거나 할 때 인제 보시면은 이 손가락을 굽혀 주는 힘줄과 이 힘줄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이 활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활차 사이에서 마찰이 좀 심해지면서 활차가 점점점 두꺼워지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손가락을 움직이실 때 딱딱 걸리면서 그래서 인제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손목 터널 중 손목 쪽에 인제 피부 절개도 아프지만은 이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 그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예민한 부위죠.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시만 박혀도 막 너무 아픈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픕니다. 이게 수술법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인제 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을 해 주시는 거를 듣고 이제 환자분들은 '아 이게 되게 간단한 수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막상 하시고 나서 인제 이 그 손에 절개가 아파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절개하는 걸 상상을 하시면서 '아 수술을 하지 말고 버텨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악화가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아쇠 수지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매우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통증이 좀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다르게 이 엄지 쪽에서만 약간 주의를 하면은 나머지 손가락은 수술 주변에 그 다칠 만한 신경이나 혈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절개 수술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밥이 잘 뽑아야 되고 상처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2주 정도 있어야지 인제 손 씻기가 가능한데 이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손 씻기가 가능하고 당연히 수술 부위의 통증도 훨씬 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특수한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 활차 부분을 요렇게 잘라서 열어주게 됩니다. 열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부어있는 힘줄 그런 다음에 인제 그 두꺼워진 활차 때문에 걸리는 증상이 여기를 열어주기 때문에 즉시 해결이 됩니다. 즉시 해결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 활차라는 데는 다시 붓기 때문에 손 기능에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걸림 증상은 수술하는 즉시 바로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또 주의할 게 어떤 거냐면은 방아쇠 수지를 오래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힘줄이 심하게 붓습니다. 힘줄이 심하게 붓고 힘줄이 좀 해지는 게 생깁니다.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죠. 힘줄이 너덜너덜해지고 오래되면은 손가락에 관절염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은 이런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통증도 많이 심해지지만은 이 상태에서도 오히려 걸리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걸리는 증상은 오히려 없는데 더 안 좋은 증상은 어떤 거냐면은 이 손가락을 완전히 펴거나 완전히 굽히는 게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내가
방아쇠 수지를 오래 방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증상은 이 활차를 열어서 수술하고 활차를 열어줘도 이 걸림 증상은 바로 좋아지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안 펴지거나 아니면 힘줄 자체가 너덜너덜해진 거는 추가적으로 좀 회복 기간이나 치료를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때 수술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물론 이런 내용은 절개 수술도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완전히 안 펴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을 때 그전에 미리 수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보통은 좀 늦게 오시기 때문에 손가락도 걸리고 확 안 펴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건가.'로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절개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리는 증상은 바로 좋아질 수 있지만 쫙 안 펴지는 증상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주의사항을 잘 따라하시고 자가재활 등을 하시면은 병원에 특별히 뭐 내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가재활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 수술 시 관리에 주의할 점이나 손 사용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되십니다. 다만 초반에 수술하고 약간 아픈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프다고 손을 너무 구부리고 계시면은 점점점 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아프더라도 손가락을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가벼운 일상생활 동작은 수술 직후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마찬가지로 손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언제 내가 일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요걸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직업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관련이 있고 또 인제 방아쇠 수지는 수술하신 손가락 개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네 번째 손가락만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사실 뭐 물건을 쥐거나 할 때 다른 손가락을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손가락 수술한 손가락을 좀 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복귀 시점이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가지 손가락을 한꺼번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개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무직이신 경우에는 거의 뭐 바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하시고 오후에 퇴원해서 회사 들어가서 일하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적이지만 가볍게 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 주에서 2주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뭘 꽉 쥐어야 된다. 뭐 피아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아니면 바이올린 이런 악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꽉 누르거나 반복적으로 인제 쥐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보통 2 주에서 4주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손목 터널 증후와 마찬가지로 한 2주 정도까지는 최대한 아끼시고 2 주부터 이후부터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서서히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안심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뭐 막상 해 보니깐 이건 뭐 사실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금방 끝나고 그래서 인제 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술 직전의 모습이시고요. 이게 세 번째 손가락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죠. 음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불편하고 통증도 요 부분에 좀 많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분은 아직은 이렇게 손가락이 쫙 안 펴지거나 안 굽혀지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시죠. 그래서 좀 제때 수술을 하시게 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요. 바늘구멍이 2 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음 수술 직후에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은 아주 뭐 걸림 없이 쫙쫙 잘 펴지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2 군데 정도 이렇게 작은 바늘구멍이 생기는데 뭐 3일 정도면 완전히 다 막히기 때문에 전혀 생활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걸리는 증상은 수술 직후에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수술 뭐 절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회복이나 요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시는 게 좋냐. 손이 저려서 깨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 2회 정도 이후에도 재발하시면은 그때는 다른 걸 하시는 것보다 그냥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저려서 깰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저려서 깨다가 지금은 좋아졌습니다라고 하시면 보통은 좋아진 게 아니고 신경이 조금씩 조금씩 손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손이 저려서 깼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결국은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병원에서 검사나 이런 걸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수술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직업 복귀는 이 손 사용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직업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걸 하시는 경우에는 3일 정도. 그다음에 손을 사용하시면은 가볍게 사용을 한다. 그럼 한 2주 정도. 그다음에 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꽉 쥐면서 공구 같은 거를 이용한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한 4주 정도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방아쇠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만 잠깐 걸리고 낮에는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주사나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걸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하루 종일 손가락에 걸린다 그러면 대부분 주사를 해도 다시 좀 재발이 되기 때문에 일찍 수술을 해 주시는 게 뭐 힘줄이 손상되거나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사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재발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 복귀는 손 사용의 정도에 따라 확실히 이것도 같이 다르고요. 사무직이신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이내, 2일 이내. 그리고 이제 손 사용을 하지만 가벼운 손 사용인 경우에는 1에서 2주 정도. 그다음에 꽉 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는 휴식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2가지 수술 모두 절개 수술 대비해서 그 효과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고 좋은 점이 많고요. 이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마취만 시행을 하게 되고 15분에서 30분 정도에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수술하신 다음에도 외래 방문이 보통 1회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그래서 병이 심해지시기 전에 제때 수술을 받으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제때 수술하셔 가지고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 직업 복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 그렇군님. 예. 마우스를 사용할 때 손목이 뭔가 평소랑 다른 묵직함, 뻐근함, 불편함, 유연하게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 증상도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증상, 손목이 뻐근하거나 불편한 거는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의 확실한 증상은 이 1, 2, 3, 4번 손가락 쪽으로 좀 저림 증상이 있는 것들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확실한 증상이고요. 물론 손목이 뻐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손목 터널을 유발하는 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손목이 아프고 뻐근한 것 자체가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눌리게 되면은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압력이 가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박한수님, 수술 후에 도움이 되는 재활 운동 같은 게 있나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수술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으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손을 요렇게 젖히면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젖히면서 이렇게 펴주시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힘줄이나 그 신경 같은 것들이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펴주시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둘 다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사실은 재활 운동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쥐었다 폈다 가볍게 해주시는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정도 하면서 그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고 아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를 반드시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생활 자체 우리가 생활하면서 쥐었다 폈다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되면은 크게 문제 없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재활 치료는 자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라님 한쪽은 절개 수술, 한쪽은 비절개 수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수술 부위의 흉터 부위 차이가 크던데요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아까 왼쪽에서 보였던 흉터는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수술할 때 흉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아쇠 수지 그 수술하는 흉터보다는 좀 훨씬 더 크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방아쇠 수지 수술 사진인데 그 방아쇠 수술 같은 경우에 한 1cm에서 1.5cm 정도만 이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 부위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 효과는 동일하고 회복은 더 빠르고 흉터가 예. 말씀하신 그대로 비절개 수술은 저희가 이제 절개 수술을 하는 이유도 사실 피부를 절개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피부를 절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절제해서 눌려 있는 거를 풀어주기 위함인데 그거는 완전히 절개 수술과 비절개 수술이 동일합니다. 근데 비절개 수술은 효과는 동일하고 다만 흉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빠르고 효과도 훨씬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 일상생활이나 직업으로 훨씬 더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다. 보통 환자분들한테 한 2-3배 정도는 빨리 복귀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술 효과는 동일하고 회복은 더 빠르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비밀 정원님, 손목을 움직이거나 돌릴 때 작게 똑소리가 나는 건 괜찮은 건가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똑소리가 나는 건 손목에 약간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TFCC라고 하는 부위, 이 그 손목에서 약간 새끼손가락 쪽 부위, 이쪽 부분에서 약간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손목을 안 써도 요쪽 부위는 좀 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친 부분이 잘 회복이 안 되게 되면은 돌리거나 하실 때 똑똑 소리가 좀 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인제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이 TFCC라고 하는 이쪽 부분의 문제니까 고거는 인제 심하지만 않으시면은 주사나 충격파 치료로 잘 낫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더 질문이 예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음. 음.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때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설명을 잘 듣고 하시면은 이게 그 어렵거나 회복이 힘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예. 그 비절개 수술하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라고 보셨는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비절개 수술을 하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잘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뭐 그 영상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